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모두 금이랑 은 챙기고 계신가요? 현금만 챙기셨다고요? 금과 은, 그리고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금테크, 은테크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금과 은에 대해 알아보아요. 금과 은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참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원소 주기율표라는 표로 어떤 원소들이 발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소부터 철까지의 원소들은 빅뱅, 별들의 핵융합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그 뒤에 있는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인한 중성자 포획과 베타 분계 등이 더해져 생성되었죠.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감을 잡기 위해 예시를 하나 봐볼까요?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방출된 충격파는 태양보다 1억 3천만 배가 밝았으며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태양의 10억 배라고 합니다. 눈 뜨고 해보면 실명한다죠.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금과 은은 이런 엄청난 반응을 통해 만들어져 우주에 퍼졌고 다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양이 중력으로 인해 지구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구의 지각에는 금이 약 4ppb, 은이 약 75ppb가 있다고 합니다. ppb는 파트 퍼 빌리언의 약자로 10억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00분율을 구할 때 100으로 나누듯 어떤 전체량을 10억분의 1로 나눈 것의 단위를 ppb라고 말합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게다가 광도 나고 부식도 다른 금속에 비해 잘 안 되는 편이라 옛날 사람들이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과거부터 보석이면서 화폐로 사용된 거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금이랑 은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신라 가야의 금관, 여러 왕국들의 금장식뿐만 아니라 금화라는 동전으로 만들어서 화폐로서 사용되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라는 게 쓰다 보면 닳고 망가지고 또 금과 은처럼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은 누가 훔쳐갈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보관하고 증서 하나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서를 가져오면 이만큼의 금을 줄게 하는 종이인 거죠. 그렇게 종이가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이나 은의 일정량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금이 기준이면 금본위제, 은이 기준이면 은본위제, 둘 다면 복분위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금본위제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금본위 제도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달러를 보면 골드코인, 실버 서티피케이트라고 쓰여있죠. 금을 화폐로,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성질을 태환성이라고 하는데 이 태환성으로 화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바꿔줄 금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이제 막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난 시기라 지금에 비해 통화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당시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금 가치에 기반한 화폐가 통용되어 화폐 간 환율 차이로 인한 위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가 싶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며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유럽 열강들은 많은 전쟁 비용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금본위를 따르지 않고 화폐를 발행하면서 갑작스런 물가 상승이 도래했습니다. 돈으로 불지피는 모습의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금본위제는 첫 실패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금에게도 다시 기회가 옵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인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라는 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금융질서가 세워집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여 그 달러를 이용해 금태환을 할 수 있게 말이죠. 즉 달러는 금이 된 것입니다. 달러를 기축으로 한 금본위제를 브레튼우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와 금에 대한 수요로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초기엔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증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래하고 금에 대한 재고와 통화 발행량의 비율이 맞지 않게 되면서 결국 브레튼우즈 시스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당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기에 닉슨 쇼크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미달러의 고정 환율이었던 여러 국가의 화폐들이 변동 환율로 바꾸게 되었고 오일 쇼크 등의 여파로 다시 한번 세계 경제는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고 2020년 지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율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동킹콩은 환율과 금리가 통화량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량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국가가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금과 은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렇게 각 국가의 화폐 가치는 금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봐요. 모두 금이랑 은 챙기고 계신가요? 현금만 챙기셨다고요?
요새는 현금조차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들 휴대폰과 컴퓨터에 찍혀있는 숫자만을 믿고 있을 뿐이죠. 당장 그 숫자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현물은 비교적 그 가치 하락이 더디죠. 물론 이 비교는 기간이 다르기에 합당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의 수익도 챙기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도 하는 킹콩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이랑 은 친구 하나 더 있잖아요. 동이요 동은 나중에 다뤄보아요. 그럼 동동동킹콩을 열어라. 동킹콩이었습니다.